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 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섭 의원을 추천합니다. 네, 이중섭 위원님께서 최호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제청 있으십니까? 네, 정천식 위원님께서 제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호섭 의원님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호섭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규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호섭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천식 의원을 추천합니다. 네, 이중섭 위원님께서 정천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제청 있으십니까? 네, 정토근 위원님께서 제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천식 위원님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천식 위원님께서는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 2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전략기획 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과 함께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략계획 담당관 김종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가 많으신 최호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과 세입 부분을 포함해서 전략기획 담당관과 읍면동 소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징수과 세입 부분 1쪽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의 총 세입은 기정 예산 대비 1,073억 6,797만 4천 원이 증액된 1조 963억 3,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액 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된 414억 3,733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액 수입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69억 6,32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3년도 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라 보통교부세 409억 9,820만 4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부동산 교부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41억 1,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축산정책과 가축 전염병 대책비 사업에 8천만 원이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쪽 조정교부금으로 도 취득세 세입 감소 영향으로 기존 내시액 대비 43억 1,500만 원이 감소되어 1,11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 대비 106억 7,877만 원이 증액된 3,541억 17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9,555만 5천 원이 증액된 2,557억 5,49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공간 환경 전략 수립 계획 1억 5천만 원 등 116개 사업으로 예산안 2쪽부터 9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78억 8,321만 5천 원이 증액된 983억 4,674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정과 소관,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등 70개 사업으로 예산안 9쪽부터 16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입니다.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640억 1,300만 원 증액된 94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 수입은 2022년 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생의 이용금 중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636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부 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수익에 따른 전입금 4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 담당관 예산은 1쪽입니다. 먼저 공간 환경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2023년 국토부 주관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안성시 서부권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하며
효율적인 공간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국비 1억 5천만 원에 12매칭 1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용역비 총 3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도체 인력 양성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으로 1,94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반도체 산업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한경국립대학교와 협력하여 관내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반도체공학 계약학과 운영 보조금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쪽 내부 유보금입니다. 제3회 추경 편성 등 재정활동 수행을 위해 예비비중 내부 유보금 56억 2,509만 7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로 시군 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도비보조금 사용자에게 대한 이자 반환금으로 2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일부 읍면동의 복합기 구입 등 행정 운영 경비를 비롯해서 마을 안길 및 농로 파손, 하수구 및 맨홀 붕괴, 도로 집안 침하, 도로 쇄골된 곳 등의 소규모 응급 복구를 위해 공통적으로 4천만 원씩 지원에 편성하였고, 마을 안길 포장, 하수도 및 국어 정비공사, 농로 포장 등 주민 편익 사업비로 읍면동별 1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 담당관과 읍면동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명 전략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네, 그러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거 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안성시 지금 제3회 추경에서 1,100억 정도 올라왔잖아요. 네. 이 중에서 당초 본예산 삭감 내용이 어느 정도 되죠? 본예산 삭감된 게 이제 지금 본예산 삭감된 게 좀 규모 어느 정도? 우리 장전수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산팀장 장지수입니다. 정확한 규모는 조금 저기고요. 이제 사업명을 말씀드리면은 좀 문화체육관광과의 그 안성시장기 체육대회, 거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민원과의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는 네. 우리 지금 본 예산에서 당초 삭감되게 한 392억 정도 되는 건가요? 네, 맞나요? 400억 정도. 400억 가까이 되죠? 예. 그 중에서 지금 얼마 정도가 당초 예산 삭감 내역이 올라왔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뭐 사업별로 말씀해 주실 건 없고요. 당초 어떻게 됐든 본 예산에서 그 삭감된 내역을 어느 정도 담았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세부적으로 분류는 해보지를 않아 갖고요. 아니 세부적인 게 아니라 한 총액을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총액을. 지금 필요하시면- 정리를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그것도 무슨 나오니까. 생각을 안 하고 아니 지금 본 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거는 그 예산 세우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걸 이해를 못 하셔서 다시 지금 추경에다 다 올리신 거예요? 뭐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냥 본 예산에 삭감됐다 그래갖고 다음 추경에 올리는 부분에 예, 대해서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일부는 그 내용 자체가 네. 어느 정도 좀 소명이 되거나 아니면 그 내용이 의원님들
의원님한테 설명을 해서 네. 좀 올리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거의 한 400억 가까이가 거의 다 올라오지 않았어요? 많은 예산이 올라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가 이제 하반기에 집행할 거로 예상되는 부분들을 또 올린 부분이 있고요. 같이 이제 올린 아니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원래 그 저희도 예산 하면서 이게 심도 있게 하여튼 그 예산을 다루다 보니 지금 이 예산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이게 그러면 여기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전체를 다 올릴 거였으면 저희가 본 예산에서 그렇게 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그거를 고민해서 올렸던 부분은 이게 아니 고민 안 했어요. 지금 보면 고민했으면 이렇게 안 올렸죠. 예? 이걸 보고 어떻게 심사를 하라고 이렇게 올리신 건지는 도대체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예산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모르겠으니 이번에 한 번 더 욕먹으라는 거죠. 저희 본 예산에 삭감해 놓고요. 엄청 욕먹었어요. 예? 이번에 한 번 더 욕먹으라는 거죠.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그런 의미가 얘기를 아니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저기 위원장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고민해서 올렸다고 얘기 드렸고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린 부분인데 또 이번에 이제 다시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뭐 나름대로 좋은 의견으로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아, 이게 의원님들이 지금 질의 안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거 질의할 내용이 없어요. 이게 뭐 싸우자고 안성시의회 예산 심사권을 빼앗는 그런 예산 편성안을 가지고 무슨 질의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예? 이게 너무 답답해서 이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좀 들여다보면서 이게 정말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게 너무 의문이 듭니다. 예? 이게 어떻게 상대방에 대한 이게 어떻게 되면 생각이란 건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 예산 내용에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영버스 예산안 같은 경우도 지금 전략에서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거 네, 조례안 없죠? 우리 저 장기수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조례안 지금 폐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지금 조례안은 이제 그 보류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보류된 게 아니라 폐기됐어요. 폐기된 건 아니죠. 계류 중인 거죠. 네,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계류 나서. 중에 있고 요번에도 이제 그 부분이 같이 이제 연계해서 원래 이제 예산안하고 조례안하고 같이 이제 올리기도 근데 하거든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시는 건지를 모르겠다니까요. 이- 아니 저희가 그거를 부결시켰으면 그 부결시킨 예산안은 올리지 않는 게 기본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요번 의회에서 사전에 조례를 심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산을 통과시킬 거로 조례에 그 내용이 올라왔어요? 조례가 아니, 부결이 됐는데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요번에 상정해서 이렇게 저기를 할 거로 이제 판단한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도대체 모르겠네요. 예?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의회를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성시가? 네,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저 장지수 팀장님. 그 서안성 체육센터 우리 의원님들 얼마나 욕먹었는지 알고 계시죠? 네. 거기 예산이 33억 정도 올라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본 예산에 민간 위탁금으로 올라왔고 거기서 얼마 잘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3억 정도로 해서 30억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서안성 체육센터가 얼마 썼어요? 그래서 아직 그
결산이 아직 안 돼갖고요. 왜 결산이 안 됐어요? 얼마 썼냐고요? 아직 결산을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아니 그 예산 어떻게 편성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 예산을 전년도 사업을 얼마나 했는지 판단해서 그 다음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본 예산 어떻게 잡았습니까? 전전년 예산 보고 올리셨어요? 아니 대답을 해보시라고 대답을. 그 예산안 편성할 때는 그 전년도에 편성 전년도 11월 당연하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예. 그래서 작년도에 얼마를 썼는지 알아야 편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서한성 체육센터가 작년에 쓴 예산이 26억 정도 썼어요. 얼마 안 쓴 거죠? 아니 누가 그 말씀드리는지.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을. 26억이면은 한 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예산 얼마 올리셨어요? 금년 본 예산에요. 본 예산에 34억 정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보지도 않으시는 거죠. 예? 이게 얼마나 이 예산을 그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예? 과다하게 운영돼서 연말에 그 불용액이 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네, 이제 금년도 본 예산할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 9월부터 작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안 나왔다고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다 그 예산들, 그거 쓰지도 않은 예산들 그러면 생각도 안 하고 다 편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결산을 보고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0% 잘랐는데 쓰지도 않은 8억 정도를 남겨놓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34억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올리는 예산이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금년도 본 예산 그 편성할 때는 아직 그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거로 알고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본 예산 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장진수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대로 하면 어떤 사업부서에 어떤 그게 올라도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얼마를 썼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예산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결산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게 결산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네. 어느 정도 그렇죠. 이제 그거는 예측해서 아니 예측이 아니라요. 정확하게 본 예산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고 어느 정도 예산이 남을 거니 그 예산을 좀 올려달라고 말씀을 하거나 부서하고 소통을 하시겠죠. 예, 예. 그래서 우리 그 장지수 팀장님이 그걸 판단해서 하죠. 근데 전혀 안 된 거죠. 그 예산이 8억 정도가 남았어요. 근데 그 예산을 통째로 다 세워줍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좀 제가 화가 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거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 뭐냐면 서한성 체육센터의 10%에 대한 그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마치 그 10% 때문에 서한성 체육센터에 대한 고용이나 이런 것들도 무차별하게 다 삭감한, 그래서 고용할 수조차 없는 그런
그 상태까지 가서 안성 시민들로부터 얼마나 지탄을 받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예산을 보면 26억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1억 7천 정도는 인건비도 채용하지도 못하는 수영 강사들이나 뭐 볼링 그런 분들 미지급된 인건비 남아 있고요. 그리고 한 5억 5천 정도가 관리비든 뭐든 다 과대 계상해서 남아 있는 게 한 5억 5천 정도가 남아 있어요. 예? 그러면 안성시에서 3억 정도를 삭감을 했는데 안성시의회에서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장지수 팀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아직 더 깎아야 돼요. 4억 원이 더 들어가 있어요, 지금 거기. 이 기본적인 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 예산 편성이 도대체 어떻게 올라왔는지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 계시니까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예, 우리 정토근 부의장님.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지금 읍면동 그 소규모 응급 복구 공사 비용 담으셨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읍면동에서 안 들어오시기 때문에 전략에다가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 소규모 응급 복구 공사 비용이 당초 5천에서 저희가 처음에 본 예산에 1천만 원을 세워드렸고 4천만 원을 실질적으로는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건 사실은 감은 아니었죠. 네. 보류인 거 다 아시고 계셨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발표하실 때 보면은 이제 예산이 통과된 것과 부결 가결로만 나눠지다 보니까 통과된 것과 통과되지 않은 금액으로 해서 진짜 어마무시한 뭐 숫자로 얘기하면서 이만큼이 삭감이 됐다. 전체 삭감이 됐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발표에 조금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발표를 하실 때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보류시켜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시기상 왜냐면 그때 틀림없이 제가 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예산을 주고 나면 조기 집행, 이 조기 집행 문제로 가점을 받다 보니까 가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점을 이 소규모 응급 복구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래서 일찍 써버리게 되고 소진되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한 건 이 금액은 그 소규모 긴급 복구 비용은 그 조기 집행 거기에서 좀 빼주십시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반영된 걸로 아는데요. 그 이제 그래서 소규모 긴급 복구비는 이것이 이제 진행되지 않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 단체나 이제 우리 시민단체든 사회단체가 됐든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을 신청하시는데 그 어느 단체는 본 예산에서 예산을 다 올리고요. 본 예산을 다 올려서 미리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이제 그 부서에서 갖고 있다가 관련 부서에서 갖고 있다가 그 내려갈 때가 되면 주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또 어느 부서는 반대로 그거는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중간에 올린다 이거죠. 중간에. 이제 부의장님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신속 집행은 이제 뭐 그 읍면도 소규모 편의사업비는 이제 응급복구비는 이제 그 신속 집행에서 이렇게 이제 왜냐면 그걸 갖고 거기 따지면 이제 그런 집행 때문에 미리 집행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제 안 하는 거로 그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한 부서가 아니고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시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거로 그렇게 보고도 드렸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이번에서 그게 이번에 예산에 올라오는 부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있는 시에 있는 집행부 부서들이 일괄 똑같이 처리하신 게 아니고요. 지금 예산을 보다 보면은
그 행사성 그런 행사서 워크숍이라든지 뭐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춘계 나들이라든지 일회성으로 한 번에 집행을 다 하는 사업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가 어떤 부서는 본 예산에 같이 올라옵니다. 근데 어떤 부서는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어요.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행사비도 이거를 무조건 여기서 되는 게 아니라 위에다 건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성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을 그 우리 그 소규모 응급 복구 공사 비용처럼 그 조기 집행 거기에서 아예 빼주시고 본 예산 때 심의할 때 같이 올라와 줘야 근데 같이 이제 올라와 그거는 주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그 신속 집행을 갖고 자꾸 결부시켜서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신속 집행 그 예전에 뭐 조기 집행, 신속 집행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속 집행으로 쓰는데 정부에서 그 신속 집행을 안 한 경우는 없어요. 사실 저희가 거기 정부에서 신속 집행 대상 코드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 탄력적으로 우리는 이제 소규모 응급봉사는 이게 이제 수시로 발생하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그 읍면동 평가에서 빼주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그것까지도 원래는 신속 집행 대상의 코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딴 예산하고 신속 집행하고 결부시키면은 그거는 좀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 신속 집행 대상에서 빼고 안 빼고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신속 집행 코드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집행 안 한 것은 이제 저기를 하고 그러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자, 일찍 행사성이라든지 단체 사회단체라든지 민간에서 하는 일들이 행사비가 이제 미리 올라온 거는 본 예산에 달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시기하고 별로 이제 염려가 없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예산 신청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각 관련 부서에다가. 그런데 지금처럼 다뤄지지 않은 거 지금 이제 지금서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집행 시기가 하반기에 집행할 거로 예상되는 것들이 이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가 그래서 이제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서로 아니 만약에 추경이 지금 안 열려면 지금 열리지 않는다면 열리지 만약에 않았다면 지금 이제 6월 보훈의 날이라 바로 보훈 행사 이제 준비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시기가 촉박한 거죠. 아니 그걸 제가 말씀 그래서- 원래 의회에 네. 연간 계획이 있잖아요. 그걸 네. 보고 원래 이번 추경도 약간 늦어진 거잖아요. 그런 추경이 있을 거로 예상해서 그때 당시에 그런 식으로 본 거지 전혀 계획이 없었다 그러면은 지금 저기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당초에 의사 일정에서 그런 추경 계획이 사전에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이후로 그렇다면은 저는 그렇다면은 예.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네. 다른 데서 올라온 그 하반기에 집행돼야 될 그 행사성이든 하반기에 해도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괄로 본 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일괄로 올리든가 100% 지금 모형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정확하게 그렇게는 아닌데 일부가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걸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일괄로 거죠. 올라오든가 아니면은 일괄로 올라오지 말든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어디는 올라왔어요. 어디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추경의 정의, 추경을 여는 정의가 뭡니까? 본 예산에 세우지 못한 네. 긴급한 것들이잖아요. 본 예산에 미처 담지 못했던 거, 그런데 긴급하게 생겼던 거, 그런 것들을 담으려고 한다면 일관성 있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거나 네. 아니면은 모든 행사는 아예 하반기에 진행되는 거는 제외됐다.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추경 예산이 이만큼 늘었다가 아니라 지금 이게 또 이제 보시다시피 언론에서 일단 보류됐던 것도 감이라고 됐고요. 지금 이거 읍면동 소규모 긴급복구 비용 4천만 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틀림없이 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걸 한마디로 지탄을 60%만 받으면 될 거를 소규모 긴급복구 비용은 추경에 다시 그 조기 집행, 그걸로 인해서 신속 집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처음에 완전히 바뀐 줄 몰랐습니다. 빠진 줄 몰랐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바로바로 받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부의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됐으면 부분은 가급적이면 1년 예산은 본 예산에 반영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앞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본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거고 네. 본 예산에 가미됐던 거는 정말로 감된 것만 감이라고 써줘야 되는 거고 저는 그 부결된 거 가결 부결만 있으니까 부결 중에서도 보류가 있을 것이고 보류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 산출기초 미비한 거 네? 왜냐면 산출기초가 미비해서 제목만 대고 몇 천만 원 몇 억 달라고 하면 어떻게 그거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산출기초가 미비하다거나 아니면 결산했던 게 증빙자료 미비 이렇게 해갖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그거를 바꿔야겠죠. 감할 때 무조건 불효 과다만 쓰지 말고 거기에다가 이제 감사법무 담당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세분화시키는 게 좋겠다. 우리도 그냥 불효 과다로만 쓰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 똑같이 본 예산에서 감했던 게 고스란히 올라와 버리니까 또다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부결이 되면은 또 깎았어. 또 얼만큼 깎았어. 본 예산에도 이만큼 깎은 걸 한마디로 추경해서 또 그만큼 또 감하고 또 깎은 겁니다. 저희가 이제 감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민들께서는 깎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그만큼을 또 삭감한 게 돼버리는 겁니다. 약간 이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려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본 예산에 가미된 거는 부결돼 버린 거는 그것을 충분히 대화를 해서 좀 소통을 해서 풀어서 이것을 올려서 진행될 것인지의 그 협의, 논의 이게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좀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그건 아까 이제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부의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각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고민한 것을 이제 저희한테 올려서 제가 취합하면서 또 조정도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그 심사숙고하게 거친 부분이고 그 부분이 이제 그냥 액면 그대로 이제 고민도 안 하고 올라왔다면 뭐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나름대로 부서에서 일단 검토가 됐고 저희도 한번 그 부분에 조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조정한 것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언론 부분 뭐 저기 해갖고 이제 그래도 최종적으로 결심을 해서 이제 올린 건데 뭐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뭐 감한 걸 다시 올려는 이렇게 뭐 기분 저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다시 감된 거라도 삭감된 거라도 고민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물론 전략에서 1년 살림을 다루시는데 쉽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름대로 서로 세워달라고 할 때 거절하는 거 저희도 힘들지만 처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많은 이제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좀 짐작은 갑니다. 뭐 충분하게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소규모 응급복구 비용 공사 비용을 내렸는데 또 하나 염려가 되는 건 보면은 소규모 응급복구 비용이 정말 말 그대로 소규모에 필요할 때 좀 예측해놨다가 이렇게 좀 써여지면 정말 좋겠는데 일본 전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는 곳도 있지만 이게 그냥 도로공사에 아니면 하천공사에 이렇게 무대기로 사천이면은 뭐 한 두 번에 나눠서 저희도 이제 그런 이렇게 퉁퉁 쓰여지면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읍면동마다 진짜로 저희가 원하는 그런 응급적으로 긴급적으로 이런 공사에 쓰여지는 경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쓰여지도록 이렇게 좀 다시 좀 네, 이거를 우리 저기 전략에서 예산 편성해 주실 때 좀 잘 말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다니다 보면 지역구 다니다 보면 뭐 작게는 뭐 매놀이 뚜껑이 지금 너무 위험하게 됐다든가 이렇게 말 그대로 생활 민원들이 의원님들한테 접수가 됐는데 그때 마치 이거를 좀 처리해 달라고 했을 때 읍면동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소규모 긴급 복구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 뭉탱이 돈이 나가는 거는 그 응급 복구 비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읍면동에 이렇게 잘 전달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우리 각 지역구 의원님들도 이제 돌다 보면 또 아니면 주민들이 이장님들이 말 그대로 이제 작은 거 긴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사실 이건 통예산 아닙니까? 이거 어디다 쓰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썼다고 그걸 왜 그렇게 썼냐고 또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불편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아예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 용도에 맞게 이 세워준 그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좀 해주셨으면 원맨 감사하겠습니다. 본장님들 한번 불러서 회의를 해서 요 네. 의료보급에 관련된 쓰는 부분을 이런 쪽으로 좀 잘 좀 쓰라고 이렇게 네, 말씀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굵은 공사비라든지 아니면 하수 공사라든지 도로 포장 이런 데로 너무 크게 집행된다면 이 통예산을 솔직히 담아드리기가 매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지켜주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추경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추경의 그 정의에 맞게 정말 긴급하게 추경에 꼭 세워져야 되는 예산만 추경에 올라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황인희 의원님. 네, 의사진행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료 의원님들도 존중하고 시의회의 권위는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세워주는 것인데요. 어제 조례 자체도 심사가 없이 다 부결이 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의회 다수당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신데 이 소수당 의원들을 기본적인 존중을 해주고 계시는지에 대한 큰 의문이 들었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8대 의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갈등으로 시작했습니다. 소수당의 부의장직을 주는 관례가 깨졌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본예산 같은 경우에 사상 유례가 없는 삭감이 있었습니다. 380억, 뭐 700개 이상의 사업이 깎이면서 심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시민을 기준에 둔 심사인지, 의회의 건의를 세우겠다는 심사인지, 의회가 갖고 있는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심사인지를 도저히 판단을 할 수가 없고요. 의원님, 조례는 제가 어제 얘기 끝났고요. 끝나면 얘기해 주시면 아니, 안 제가 될까요?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건 맞게 좀 설명을 좀 그리고 해주시라고 어제 조례 같은 말씀드리는 경우에도요, 그 지방세, 재산세 부과하는 것조차도 부결을 시키셨어요. 이거는 그냥 싸우자는 얘기라고밖에 그래서 어제 들리지 않고요. 아니 근데 어제 그거는 조례 위원장님 심사 제가 얘기 여긴 끝나면 예결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안 이거는 되죠? 위원장 권한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맞는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하겠습니다. 맞는 얘기를 해주세요. 작년 본예산에서 주민참여 예산, 체육회 황 예산,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건비까지 발언기에 심지어 안 깎은 드리도록 적이 하겠습니다. 있고요. 경력 단절 제가 경고드립니다. 여성에 관한 사업, 스마트 승강장 같은 사업이시잖아요.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발언권 바랍니다. 얻었잖아요. 왜 발언을 하시는 발언은 거죠? 맞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의사 거고요. 진행 발언을 드리는 거예요. 의사 진행 발언이 이것과 맞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예결 그리고 특위에 맞는 최호석 설명해 주실 의원님의 거면 그런 늘 그렇게 혼내는 말씀해 주세요. 자세는 예.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예. 공직자들이 무슨 혼내는 거 들으러 왔습니까? 혼내는 거 드리니까 관련된 질문 드리는 아니 겁니다. 관련된 질문을 하시는데 기본적인 존중이 안 돼 있으세요. 반말도 계속 섞어서 처음부터 그러셨고요. 아니, 무슨 반말을 섞어서 했다고 그러세요? 쓰시기도 하시고. 아니 근데 좀 이거는 제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안에서 이거는 아니 기본 질문은 위원장 그 허락하에 하시는 거 맞으신 거 맞죠? 아니 뭐 자꾸 끊으시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예? 아 지금 발언에 잠깐만요. 맞지 않아서 끊는 건데 아니 왜 의사 자꾸- 진행 발언을 드리는 아니, 거예요. 의사 진행 발언이 아니라 의사 진행을 지금 방해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제가 얘기 끝나면 그게 틀렸다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저는 여기서 충분히 시의원의 한 명의 시의원으로서 발언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충분히 그거에 관련돼서 의사 진행을 지금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조례를 심사조차도 안 하는 것은
의회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의원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아니 휴식을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해서 잠깐만요. 10분 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단 위원장에 대한 그 발언을 신청하시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회의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뭐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도 지금 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회의가 나는 진행되는 게 어렵다고 하면 그것도 충분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님들이 발언을 신청하시면 발언권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예결위와 관련된 내용만 설명을 좀 주시면 언제든지 발언권은 드리고 진행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집행부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네. 추가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관실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좀 전에 전략기획 담당관님께서 우리 최우섭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올라오는 거를 보았습니다. 삭감된 예산이 왜 올라오나 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 그 삭감된 예산을 비롯해서 추경에 이제 별도로 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된 예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 일단 검토했고 각 부서별로 저희 예산 부서에도 그걸 검토를 했고 또 조정도 했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필요하다기 때문에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거는 모든 안성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 혜택인 것이고 여기에 포함되어지지 않으신 부분들을 우리 안성시의회 시의원들이 전부 다 모여서 각각의 민의를 듣고 그것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모든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고 또 그 심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안을 좀 더 확장성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드릴 수도 있는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는 곳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삭감 예산안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회에 대한 도전으로 삭감 예산을 계속 올렸냐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우리가 과연 민의를 저버리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은 다수의 시민들분께서 선출을 해주신 것이고 그 선출을 하시는 배경에는
그 시장이 하고자 하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 예산을 올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시민들한테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함으로 계속해서 올리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문제가 크게 된다라는 게 사실은 저는 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기준이 없고 또 민의를 생각하지 않은 예산 심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성시 의회의 존재의 목적 또한도 이것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 계속 지켜보면서 정상적인 의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속 첨언을 드리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또한도 그런 소통으로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은 이 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저희가 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제대로 심사가 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충분히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 심의에 이 위원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음에 좀 통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수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표결로 이루어지는 시의회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거수기의 역할밖에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의회가 소수석인 민주당의 발언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나 그것에 대한 의미도 지금 현재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본위원회에서 예산을 통해서 예산 심사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 삭감안을 내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저희는 더 이상 참여의 의미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회의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라는 안성시 의회에 제대로 돼 있는 시의회 활동을 더더군다나 특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시민의 대변자의 역할을 제대로 정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바깥에 나가서 좀 더 활동하는 모습으로 대변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바로 퇴정하시는 건가요? 우리 이건실 대표님 말씀. 의사 발언을 진행을 하실 분이 있으시면 하시고 퇴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이관실 의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그 예산 심사라는 게 우리가 전 부서를 다 보는데 정말 제대로 보고 꼼꼼히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집행부가 이번에 추경 예산안 올린 거는 진일보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세부 항목도 올려진 부분들을 많이 봤고요. 아까 이관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본 예산에 삭감된 걸 올릴 수밖에 없는 사정, 그리고 시민들이나 단체들이 계속 의회를 만나려고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다 굉장한 시민들의 필요가 있어서 오시는 거고, 그런 얘기를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대립 구도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심사가 아닌가 합니다. 저희가 여기 있는 게 더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이제 나가서 바른 길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제 본 회의 때
제가 담은 자유 발언은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존중해 가면서 서로 존중을 기반으로 시민의 뜻을 가장 우선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면 더 많이 노력하라는 얘기로 알고요.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민주당 의원님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는 잘 알겠는데요. 지금은 예산 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관련된 거는 아직 개수 조정이나 그다음에 삭감 의견도 내비치지 않았는데 뭐 벌써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천천히 진행해도 늦지 않는데 이게 바로 이 정치적인 행위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는 뭐 언제라든지 들어오셔서 예산 심사에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는 좀 시간이 좀 있고요.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뭐 저희끼리 좀 진행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통훈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정통훈 부의장입니다. 정통훈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 드리던 것 중에 네. 마저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네.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추경은 불가불급하게 필요한 예산들이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산 편성을 그렇게 거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신규 사업들 올라오는 부분들이 또 일부 있었습니다. 네. 검토하다 보니까 그럴 때 이게 솔직히 많이 좀 고민이 됩니다. 국도비가 중간에 내려와서 담겨지는 거는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그거는 충분한 명분과 이유가 있는데 100% 순수 12일 경우에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잘 내용을 좀 파악 좀 해보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진짜로 본 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올라왔어야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사업들이 또 이제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초 예산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공사가 당초 예산은 한 뭐 40억만 갖고는 이제 올해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사업 진척도가 빠르다 보니까 거기다 더 플러스해서 담는 아니 부분도 그거 있고. 말고 신규 그러니까 그냥 아예 신규. 네, 신규 사업도 지금 현재 추가로 이제 신규 사업 이제 국도비 보조 사업 같은 것도 신규로 많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예, 그건 우리 충분히 당초 이해가 예산에도 이제 됩니다. 큰 사업들이 신규로 들어가는 건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일부는 이제 신규로 들어간 게 있을 거예요. 예. 네, 신규 사업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금량비가 항상 좀 문제가 되는데요. 이번에도 예산서를 다 이렇게 좀 검토하다 보니까 동결이 좀 많습니다. 이제 거의 동결된 게 이제 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은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들이 동결이 좀 많는데 그 금량비 동결이 좀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저기 식대에 얼마 인정해 주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식대. 이제 8,000원 정도를 지금 대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신 8,000원? 네. 네. 그런데 그럼 최대치까지 봐주시면 얼마 정도까지 봐주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8,000원. 예, 8,000원으로 저기 보면은 그 금량비는 8,000원으로 네. 거의 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8,000원으로 써주시는 거는 기본적인 걸 따라주신 거죠. 네. 그 단체에서 예산을 올린 건 기본적으로 따라주신 거고 금액이 조금 넘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 뭐 지침에서도 있지만 8,000원을 기준으로 대부분 삼고요. 특별하게 뭐 그 이상 올리는 거는 제가 없는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 받은 네. 거는 환수하면 됩니까? 혹시 그 이상 지출한 거는 환수를 하게 되나요? 경고를 하게 되나요? 뭐 예를 들어서 금양비를 그 이제 8,000원짜리인데 뭐 15,000원 먹었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 부분을 네. 나중에 이제 뭐 법적으로 이제 위반이 되면 그걸 갖고 이제 뭐 환수도 할 수 있고 뭐 나중에 뭐 지원할 때 이제 감액 지원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있죠. 법적으로 위반되는 선이 제가 염려스러워서 지금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네. 저기 예산서 전체를 저도 좀 봤는데 네. 금양비가 그러면은 8,000원에서 좀 과하지 좀 이 정도까지는 좀 봐줘야 되지 않나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가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이제 그쪽에 행사 좀 많다 보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한 12,000원, 13,000원 여쭤봤더니 그건 좀 과하다. 그래서 10,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인정할 수 있을 제가 10,000원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정도는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끄덕끄덕 그거는 이제 하셨는데 그 집행하면서 어떤 네. 탄력성이 이제 가능한 여부는 또 이제 그 지침을 봐서 세부적으로 그래도 봐야 그게 되죠. 어느 정도는 좀 정해져 있으셔야 기준이 네,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10,000원이면 또 12,000원, 12,000원이면 막 이렇게 가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럼 기준을 8,000원. 8,000원으로 정하면 8,000원에서 경미한 정도라고 친다면 그냥 한 20% 정도 봐서 10,000원까지는 좀 경미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이제 그 뭐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뜻으로 이해하면 괜찮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참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저 안성에 이제 반도체 인력 양상이라는 그 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환경국립대학교로 돼 있는데 정식 승인 난 게 언제죠? 승인 난 거보다도 이제 저희 환경대학교하고 저희가 이제 뭐 한국포리스대학교하고 뭐 또 이렇게 이제 그 공동 지원 협약을 맺었고 사실 이제 환경대학교에서 이제 그 어떤 산업법에 의해서 이제 반도체 계약학과를 설립할 수 있게끔 법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대학교에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환경을 펼치고 있는데 그래서 환경대학교에서 이제 기업에서 일부 반도체 기업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교육을 받고자 지금 하는 이게 사람들은 현 사업이 신규 사업인가요? 예, 예, 예. 올해 제가 알기로 환경대학교에서 국립대학교로 정식 승인 난 게 올 3월로 제가 그러니까 올 알고 하반 있는데 9월 이 달에 계약학과를 이제 신설해서 추진하겠다는 학과를 거예요. 처음 네. 신설한 거죠. 예,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어차피 반도체 관련된 인력 양상을 위해서 이 어차피 준비하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보니까 259만 원 정도면 4학기를 마무리하는 거더라고요. 본인 부담금이 보니까 그건 300만 원 미만이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4학기가 아니고 한 학기. 아니 저희가 지원하는 게 예. 4학기를 결과적으로 지원해 주는 64만 원, 65만 원 정도면 예. 한 학기를 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보니까 예. 4학기면은 원 그 260만 원 정도면 4학기를 마치는 거겠죠. 제가 궁금한 거는 어차피 인력에 필요하신 분들을 이 대상으로 할 것 같은데 이분들을 연령의 그 대상자의 연령의 제한이 있는지. 연령 제한은 없고요. 사실 예. 이제 원래 그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꼭 뭐 기업체 수요 말고도 사실 이제 지금 반도체에 관련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죠. 예. 일정 부분은 이제 학교하고 연계해서 이제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보다 더 확장성 있게 하려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지금 학교를 중심으로 이제 기업체에서 다니는 그 반도체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대상으로 그걸 일차적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자를 간부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실제로 어떠한 그 근로자라든지 예. 진짜 육성하려면 그런 방향으로 육성을 해야지 뭐 한 퇴직 얼마 안 남으신 분들 갖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여쭤보는 겁니다. 이 선정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교하고 학교에서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기업체에다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럼 기업체에서 거기에 이제 직원들 지금 한참 뭐 새로 들어왔거나 어느 정도 중고참 정도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많이 신청은 못한 상태고 한 15명을 가지고 이번 1학기를 운영을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반도체의 안성의 기업 중에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 100여 개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한 50인 이상 사업장은 한 20몇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이 50인 이상 사업자에 관해서만 전체, 대상되는 건 아니잖아요. 반도체 기업 전체를 전체로 대상으로 하는 건데 보시는 거죠? 지금 한 15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점 음. 좀 늘어나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거 그 잘 이해하셨으니까 다행인데 네, 대상자가 중요하다. 예,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고려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그 학교하고 대학교 측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방향을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학생들도 저기지만 이제 일단 그 반도체 기업에 근무하는 재직자를 중심으로 이제 뭐또 계속 학생들도 계속 확장을 나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도 계십니까? 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전략기획 담당관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뭐 정회에 앞서서 뭐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에 일정이 좀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은 뭐 결정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 좀 민주당 의원님들이 뭐 퇴정을 하셔가지고 좀 답답한데요. 지금은 설명을 좀 듣는 거고요. 이게 국민의힘 시의원님들이 하는 질의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그 내용이 전혀 저는 와닿지 않아서 그게 이 질문하고 하는 것들은 그 민주당 의원님들 특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자유롭게 질문하고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들 관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질책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 문제를 가지고 퇴정을 하실 정도가 된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속히 위원회실로 좀 돌아오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